자, 내 춤을 베꼈다. 지난 3일 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 특수부대의 전격적인 작전에 의해서 티셔츠 바람으로 체포가 됐었죠. 바로 저 장면입니다. 굉장히 화제가 됐던 또 장면, 논란이 됐던 장면인데 마두로의 체포에 대해서 정당성 논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군사작전이 훌륭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의 춤을 지적했습니다. 춤을. 왜 그랬을까?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You know, people are saying it goes down with one of the most incredible. It was so complex. He gets up there and he tries to imitate my dance a little bit. No queremos una guerra en el Caribe ni en Sudamérica. Please, please, please. Yes, please. Yes, please. 트럼프 대통령과 마두로 대통령의 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자주 보여줬던 저 춤, 그걸 따라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라는 내용으로 외신들에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마두로 대통령의 저 춤이 미국의 군사 압박과 퇴진 요구를 조롱하는 행위로 보였다는 게 트럼프의 이야기고, 그래서 외신들은 마두로의 춤이 트럼프를 부추겨서 체포를 결심하게 됐다라는 분석까지 하고 있더군요. 손재미 변호사님, 진짜 그랬을까요? 뭐 다양한 원인 중에 저것들이 어떤 자극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체포를 하게 된 결심 중에 요인 중에 하나겠지만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 대통령에 대해서 대규모 군사 작전을 하는데 춤 따라해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하긴 어렵겠죠. 하지만 일부 외신 보도를 통해서 이런 행위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행위가 미 행정부를 비웃고 조롱하고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 자극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 네. 실제 그런 분석과 더불어서 트럼프가 직접적인 거론하다 보니까 실제 결정적 계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기 때문에 저게 또 결정적 장면이 됐다라는 외신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정우상 논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본인 말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약 문제나 이게 다른 이유로 이 마두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었단 말이죠. 네. 경고를 해서 자기한테 굴복을 해라, 미국이 협조를 해라라고 이제 엄포를 놨었는데, 저런 춤은 일종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어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좀 조롱인데, 저런 조롱의 당사자가 될 경우에 뭐 요즘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 여러 개그맨들이 유명 배우나 뭐 유명 가수의 흉내를 내면서 조롱 같은 걸 하지만 당사자들이 그걸 불쾌하게 느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로 웃고 넘어가는데, 저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저게 그냥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고, 아, 이건 나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구나. 이게 단순히 춤을 췄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네. 분명한 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뭐 직접적인 트리거가 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저게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을 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 자극제가 됐을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월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죠. 마차도가 베네수엘라의 차기 지도자는 자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용기가 마두로를 심판대에 세웠다. 매우 감사하다. 자, 그리고 내가 베네수엘라의 차기 지도자가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내에서 충분한 지지와 존경을 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차기 지도자감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는데, 외신들은 또 여기서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마차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갈망했던 노벨 평화상을 앗아갔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는데, 진짜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얼마나 노벨 평화상의 진심이었는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Is that date circled on your calendar? Ukraine, Russia would have ended up being a world war. And I stopped that. That stopped.
Everyone says that I should get the Nobel Peace Prize for each one of these achievements. By many, many countries, that's right. We settled 7 wars. We're close to settling an 8th, but perhaps they'll find a reason not to give it to me, you know? Perhaps they will. 자, 결국 앙금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정은지 대변인님, 예. 만약에 마차도가 아니라 본인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면 달라졌을까요? 글쎄 뭐 마차도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저 대신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개인적 감정은 좋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전반적인 베네수엘라의 정세를 살피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두로 대통령 밑에서 일했던 로드리게스 부통령이라는 네.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미국과 결사항전하겠다. 우리 대통령은 마두로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쩐 이유에서인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잡혀가자마자 다음 날서부터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협력하겠다 했죠. 그러니까 그 로드리게스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베네수엘라의 정국을 안정시키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런 그 외교적 대사를 처리해야 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번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로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노벨 평화상 받기 좀 어려워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지난해가 마지막 기회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마두로 대통령 체포 직후에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권을 장악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미국 석유업체와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투자로 베네수엘라 석유 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하는 등 석유 장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자리한 연설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석유 기반 시설을 재건할 미국 석유 회사들과 조만간 회동하겠다고 말합니다. I'm also meeting with oil companies. Let's go. You know what that's about. We've got a lot of oil to drill, which is going to bring down oil prices even further. 미국 기업이 선투자로 시설을 복구하고 수익 등을 통해 비용을 보전받겠다는 건데 투자 동료를 위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거론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선 석유 시설을 다시 가동 상태로 만드는데 18개월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속도전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통제권을 장악하고 이권도 챙기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구금된 베네수엘라는 미군의 군사작전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검찰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Los jefes de Estado en ejercicio gozan de inmunidad personal absoluta. Eso significa que no pueden ser arrestados ni procesados por tribunales extranjeros.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면서 미 석유 기업들이 트럼프의 바람대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외신은 지적했습니다. 자, 까불면 죽는다. 전격 체포돼서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온통 국제사회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무장한 병력이 죄수복 차림으로 수갑을 찬 마두로 부부를 끌고 가는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모래색 죄수복을 입은 마두로 대통령, 한쪽 다리를 살짝 불편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또 부인의 눈은 또 멍이 든 상태이기도 했었습니다. 체포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변호사의 말도 나왔는데 저렇게 지금 죄수복을 입고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또 사진으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6년 전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해 놓은 미국이었습니다. 참다 최후 통첩까지 했으나 결국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아주 기습적으로 2시간 반 만에 신병 확보까지 하면서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재판도 곧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 미국 법정에 처음 나온 마두로 대통령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나는 결백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현 변호사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소가 트럼프 네. 일기 때 이루어진 기소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의 현직 대통령을 지금 자국의 법정에 기소한,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한 거야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정말 내정간섭적인 상황이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의문인 상황인데 기소를 한 상태에서 그것도 네. 지금 이제 6년이 지나서 전격적으로 체포를 해서 송환을 해서 지금 법정에 세우게 된 겁니다. 지금 혐의를 보면은 마약 테러 공모하고 코카인 수입 공모하고 기관총 파괴, 장치 소지하고 이런 것들인데 사실 기소라는 게 수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소를 하는 게 절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어떤 수사를 했을 리가 없고 그런 과정도 안 보이는데 전격적으로 이렇게 신병을 확보해서 이 재판을 모든 걸 세팅을 해놓고 지금 법정에 세우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 이제 판사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게 또 특이한 이제 판사가 좀 종신직이다 보니까 판사가 92세의 판사입니다. 헬러스타인 판사. 그리고 이게 98년도에 이제 빌 클린턴이 임명한 판사가 네. 재판을 맡게 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국에서 다른 나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신병을 확보한 재판에서 판사가 저는 이거를 뭐 과연 법리대로 증거대로만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주목할 포인트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두로 체포에 성공한 미국의 베네수엘라 통치 구상도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2인자 대행 체제를 인정해주겠다. 인정해주겠다. 다만 베네수엘라가 처신 잘하지 않으면 그때는 2차 공습하겠다. 그리고 권한대행 당신 옳은 일 안 하면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네수엘라 쪽도 바짝 긴장을 한 거죠. 처음에는 마두로가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미국 압송을 비난했다가 저 메시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협력하겠다라는 메시지로 180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전 세계적인 초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네. 다른 나라의 주권이나 정치 체제를 승인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독재자라 할지라도 네. 그건 그 나라의 사법제도와 그 나라의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해소될 문제지 미국이 그 나라 대통령을 그 나라 영토에 들어가서 잡아갈 권리가 없어요. 네. 국제법상 말도 안 되는 짓을 미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처음은 아니죠. 네. 과거에 이제 파나마를 침공해서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네. 군부의 실권자였던 그 이마누엘 노리에가 연행에 가서 미국 법에 따라서 재판을 했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진행되지 않겠나라는 관측이 돼도 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존중받을 수도 없고 승인을 받을 수도 없는 행동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 베네수엘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네. 그렇게 초강대국 미국이 힘으로 어쨌든 짓누르고 있고 우리 말 안 들으면 또 쳐들어갈 거야. 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베네수엘라의 이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대통령 승계자나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끝이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의 다음 타겟도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쿠바, 콜롬비아, 그린란드에 대한 노골적인 야욕도 드러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That Cuba is ready to fall. Cuba looks like it's ready to fall. I don't know if they can hold out. Colombia is very sick too, run by a sick man who likes making cocaine and selling it to the United States. Greenland is covered with Russian and Chinese ships all over the place, and Denmark is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 can tell you. 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그린란드에 대한 어떤 욕심을 좀 드러냈었는데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평소에 했던 것들을 참다가 이기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다 해소하듯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린란드 지금 뭐 본인이 원하고 있는 것들을 임기 두 번째 임기 때 다 하려는 야욕을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것도 어떻게 될지는 참 저는 아마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The illegitimate dictator Maduro was the kingpin of a vast criminal network responsible for trafficking colossal amounts of deadly
and illicit drugs into the United States. Tonight, Happy New Year. 으로 호송했습니다. 확고한 결의로 명명된 이번 작전에서 미국은 서반부 소재 20여 개의 기지에서 출격한 150대 넘는 항공기를 동원했습니다. 이날 마두로 체포 임무를 맡은 델타포스 대원들은 이 나이트 스토커라고 불리는 160 특수한 작전 항공연대가 운용하는 헬기를 통해 마두로 대통령의 거처로 이동했습니다. 해당 연대는 지난 2011년 오사마 빈라덴 암살 작전 당시에도 투입된 바 있는데요. 델타포스 대원들은 문을 폭파한 뒤 마두로가 있는 곳까지 3분 만에 도착했고 건물에 진입한 지 약 5분 후 마두로를 체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마두로는 한밤중에 자고 있다가 침실에서 체포됐다고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늘입니다. 전용기 안에서 이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이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지금 콜롬비아 같은 그 남미권의 다른 반미 성향의 국가들도 공격할 수 있음을 시사를 하고 나서서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오늘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책임지고 있다면서 베네수엘라 통치를 미국이 맡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처신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2차 공격을 할 거라면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약 문제가 있는 중남미의 다른 국가인 콜롬비아를 향해서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콜롬비아도 매우 병든 나라이기에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작전을 할 거냐는 질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이 방위를 위해 그린란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 자원이 풍부한 이 그린란드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측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다. 김정은이 어제 오전에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갖고서요. 그걸 직접 참관을 했는데 여기에서 왜 이 같은 핵 전쟁 억지력이 왜 필요한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김정은도 이 베네수엘라 미국의 공습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베네수엘라의 나비 짓이 한반도에도 폭풍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 사태를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핵을 더 어쩌면 보유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좀 저렇게 마두로 대통령이 정말 힘없이 무너진 그 배경을 보면 결국은 핵이었기 때문에 저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거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마 겁을 많이 먹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한다면 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특히 북한의 어떤 저런 무력 어떤 증강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고심이 깊어서 내년 올해 4월에 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진다면 혹시 김정은과의 어떤 그 대화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북한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듭니다. 네. 미군에 의해 전격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향해서도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갑을 찬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 당국자와 대화하며 이동합니다. 마약 단속국 사무실에선 영어로 인사를 건넵니다.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돼 하루를 보낸 마두로 대통령은 우리 시간 내일 새벽 2시 연방법원에 처음 출석합니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새 공소장에는 부인 플로레스와 아들 등이 기소 대상에 추가됐고 마약 테러와 수입 공모 등 4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도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우리의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라며 반발하고 나서자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루비오 국무장관도 마두로와 다른 선택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That if they don't make the right decisions, the United States will retain multiple levers of leverage to ensure that our interests are protected. 이번 공격이 미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는 등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워싱턴 DC와 뉴욕 등 주요 도시에선 관련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어제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한 북한은 미국의 마두로 축출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수없이 목격해온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국제사회가 이를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작전에 대한 북한의 즉각 반응은 북한과 베네수엘라가 1974년 수교 이후 함께 반미전선을 형성해온 만큼 충격이 컸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린란드를 놓고 긴장이 고조된 덴마크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가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며 그린란드는 방어를 위해 필요한데 러시아와 중국 선박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는 어제 SNS에 그린란드를 성조기로 덮은 사진까지 공유했습니다. 덴마크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언급하며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존중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의 전격 무력 행사에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크게 높아지는 가운데 유엔은 현지 시간 5일 오전 10시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지금 뉴욕으로 압송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그야말로 깜짝 놀랐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오늘 오전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이와 관련한 무력 시위인지 의도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마두로 전격 체포입니다. 미국이 어젯밤 군사작전을 통해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미국 강습 상륙함 이오지마에 탑승한 마두로 대통령의 모습인데 눈을 가려 있고요. 헤드폰으로 귀를 막은 거죠. 양손에 수갑을 차고 있고 오른손에는 생수병을 들고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을 한 모습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자, 저 장면은 지금 미국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밤에 비행기에서 내리는 마두로 대통령의 모습에 동그라미 안에 있습니다. 복면을 쓰고 좀 난간을 잡고 조심스럽게 한 칸 한 칸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 주변에는요 수십 명의 FBI 요원들이 주위를 둘러싸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는 장면이었고요. 다음 장면도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요.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모습이죠. 지금 쭉 들어갑니다. 대통령의 모습인데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수갑을 차고 있고요. 지금 구치소로 들어가는 두 명의 요원이 마두로 대통령의 팔을 잡고 저 구치소 뉴욕에 있는 구치소로 가는 모습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진짜 한밤중에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진 체포장전 굉장히 긴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신범철 센터장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진 거죠. 예, 그렇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5시간 만에 본토로 압송하는 정말로 급박한 군사작전 예.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아주 치밀하고 미국의 정교한 군사작전의 모습을 보였다고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은 1월 2일 미국 현지 시간 10시 46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지에 도착한 것은 미국 예. 시간으로는 1시 1분, 베네수엘라 시간으로는 2시 1분인데 2시간 반 만에 대통령궁에 도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상작전은 총 30분만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해서 압송작전을 한 거죠. 네네. 이때 아주 긴박했던 것은 마두로 대통령이 대통령궁 안에 세이프 플레이스, 그러니까 안전 피난처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거기에 철제로 된 문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마두로 대통령이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면은 미국이 그럼에도 뭐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할 수 있었겠지만 예. 미군이 인명 피해가 예상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아예 차단해서 예. 바로 압송해오는 아주 긴박한 군사작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이게 뭐
시계를 거슬러 올려보면 30년 전에 네. 파나마에서 노리에가 독재자를 압송한 그것을 연상케 하는데 그러니까요. 정말로 완벽한 군사 작전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완벽한 군사작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미국은 이번 작전을 위해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사마 빈 라덴 암살 작전 때처럼 수개월 전부터 아주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그러는데요.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뭐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델타 포스,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델타 포스가 이번에도 동원됐고요. 예. 전반적인 군사 작전은 이래요. 미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군에 먼저 그쪽의 방공망과 통신 시설을 마비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군의 전략 폭격기나 각종 전투기들이 먼저 이렇게 발진해서 예. 폭격을 한 거죠. 주로 공군 기지와 방공망을 폭격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항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델타 포스가 진입해서 마두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압송을 해오는 과정인 거죠. 예. 이 과정에서 미국의 뭐 F-22, F-35와 같은 스텔스기는 물론이고 네네. B-1B와 같은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이 총동원됐고요. 예. 아무튼 이것을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육해공 해병대는 물론이고 우주군까지 동원된 예. 합동 작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만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고 네네. 아마 대통령궁 모형까지 다 만들어 놓고 특별군 그러니까 델타 포스가 거기에서 어떻게 마두로 대통령을 압송할 것인가까지도 다 준비해 놓고 작전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작전을 전개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서요. 베네수엘라의 새 정부가 들었을 때까지 미국이 통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Venezuela has a lot of bad people in there, a lot of bad people that shouldn't be leading. We're not going to take a chance that one of those people take over for Maduro. So you can look at, and others, we have fantastic people, including people in the military. So we're going to have a group of people running it until such time as it can be put back on track. And also reimbursement for people in our country that were forced out of Venezuela. 일단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온 거, 요거 마두로 대통령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미국 내법으로 뭐 어떤 재판을 받게 되는지 설명해 주셔야 일단 될까요? 뭐 J.D. 벤스 부통령 이야기로는 혐의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마약 밀매하고 석유도난인데 석유도난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은 엑소모빌을 비롯해서 많은 미국의 정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투자하고 있던 걸 갖다가 당시 그 베네수엘라에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서 국유화시켰거든요. 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확하게 지금 재판받는 혐의는요. 2020년 3월에 미국 연방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이거와는 달리 마약 밀매하고 돈 세탁 혐의입니다. 예.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원리연 바 미 그 법무부 장관이 밝힌 바에 예. 따르면 당시 그러니까 이 지금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콜롬비아의 좌파 반군 세력 잔당과 함께 이 그 마약 밀매를 유통을 하고 있는데 연간 200톤에서 250톤까지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부당이 이걸 돈 세탁했다. 그 때문에 사실은 미리 기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바로 강제 집행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네. 이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이번 이 재판에 붙여질 경우에는 2020년 적용했던 그 기소대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쭉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베네수엘라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체포에 베네수엘라는 그야말로 혼돈에 빠졌습니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요.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Exigimos la inmediata liberación del presidente Nicolás Maduro y de su esposa Cilia Flores. Único presidente de Venezuela, el presidente Nicolás Maduro. 자, 일단 미국은 지상군 투입도 지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통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이제 국제법 위반이다. 주권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황은? 일단 관점을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국제법 위반인 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국제법에서 유일한 무력 사용의 원칙은 공격받았을 때 자위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예. 다만 국제법에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어요. 뭐냐? 어떠한 군사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은 누가 확인하고 누가 대응을 하게 돼 있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이나 러시아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가 이행되지 못하도록 막을 장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국제법적인 논쟁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과연 미국이 정말 베네수엘라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관점이 생기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의 부통령 그러니까 델시 로드리게스가 러시아에 출장 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발생돼 있어요. 방금 전 방송에서 보도된 것처럼 처음에는 저렇게 저항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은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통화를 한 것 같아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베네수엘라 안정에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포스트 마두로 체제에 어떻게 보면 과도 정부를 지원해주는 형태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가장 위험 요인이 적은 거죠. 따라서 그런 부분의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네수엘라가 사실은 마차도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어떻게 보면 반대 세력도 있지만 사실 차베스로부터 이어지는 수십 년간의 집권이 있기 때문에 그들 세력도 무시할 수 없어서 아마 미국은 이라크전의 교훈을 이렇게 반면교사 삼아서 가급적이면은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하는 접근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홍규 의원께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쭉 화면도 보셨습니다만 이 작전을 하면서 뭐 공격도 있었고요, 폭탄도 터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 교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우리 교민의 피해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뭐 통계상 우리 교민이 한 250명 정도 선원까지 포함해서 있다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70명이 체류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교민의 안전이 가장 1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거기 한글 학교도 있고 뭐 한인 교회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황 점검에 들어갔고요. 언제든 컨틴전시가 발생을 하면은 이 사람들을 소위 이제 이베큐에이트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제 밖으로 탈출할 수 그렇습니다. 있게. 그렇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이 국제 분쟁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가장 지금 반발하는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일 거예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와 가까운 나라가 러시아, 중국, 북한, 쿠바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무래도 소위 미국의 뒷마당인데다가 지금 이 마두로라는 사람이 군부의 엄호를 받고 있는데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체포가 돼서 미국으로 가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중동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미국이 좀 관리하기가 쉽다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